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감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보건소 소관 제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9일 평택보건소 보건소장 서달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및 현황 및 업무와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력입니다. 바쁘신 일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순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강옥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늠하여 보고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안중출정소 이전과 함께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치는 현 안중출장소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추정 소요 예산은 280억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정책 연구 용역 사전 심의를 실시했고 2023년도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 구산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서부 지역과 발전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간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보건 의료 수립입니다. 코로나19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소의 역할을 대하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024년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2023년 2월 8일에 의회에 기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2024년부터는 연차별 시행 결과와 다음해 시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평택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고도화를 목표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신속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89종의 법정 간염병에 대해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행 발생 감시를 위하여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203개소, 표본 감시와 의료 관련 간염병 예방관리 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간염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민간 협력체 체계는 강화는 물론 주한민군과 간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역학조사관 3명 양성, 간염병 관리기관 3개소를 지정으로 평택시 방역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해변기, 모기 유충 구제 집중 방역 실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의 위생 해충 포충기 889대를 운영하여 간염병 예방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물토로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쭈쭈감시 등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 활동으로 기피제와 토시를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건강한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간 7차례 유행 시기를 거치며 지난해 4월에 1급에서 2급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한별 단계적을 대응을 위하여 비상 방역 대책반은 이권역 체계로 운영 중이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지정 병상 1개소 22개소 병상과 자율 입원 병상 6개소 11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7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가 2개, 의료기관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요양병원 등 간염 취약시설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 주 1회 PCR 검사 및 방역 물품 지원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24시간 의료 대응 및 행정 안내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올 초 중국발 입국자 970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맞춰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 단계별 안정한 이행을 추진하고 간염 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4년 상반기에 표본 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1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16개소를 지정,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전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38명, 잠복 결핵 양성자 48명을 등록관리 치료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HIV와 한센병 등 만성 간염병 환자 의료비를 2,832만 5천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족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8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와 무자격적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제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5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292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코로나19 취약한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1일 상암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진진관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예방 교육 169개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체험관 운영을 152개소에 5,860명 실시했고 방과후 아동 대상으로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놀봄 놀이터 프로그램 4개소와 아토피 천심 안심학교 4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500명에게 영양복지식품을 지원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달이 생태 구원 내 야간 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와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 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2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 취약계층 5,312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명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노봇보행 재활 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 조성은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 연명 의향소 등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행복출산 축하지원금 699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637명에게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321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민 부부에게 체해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294건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위하여 건강 3단과 산전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위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 이상 하나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 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 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을 유도하고 산후 조리원 등 지도 점검 물론 부부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실 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36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와 아동 청소년 관리 사업, 등록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직장인 정신건강교육, 상담사 미배치 5개 초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폰과 중독 예방 교육을 1,670개 대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신 예방 교육과 정신질환자 상담 관리로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일반 시민 상담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327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경증 치매 환자 증상 악화 방지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어르신 60명에게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549명에게 치매 치료비 관리비와 조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식 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995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한족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중보건지수 소관 서부지역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과 다양한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4월 20일 현아근린공원에서 서부지역 시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테마별 건강부스 1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금연, 심혈관 관리, 간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음악이 함께하는 힐링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이 잠잠해지면 또 계절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보건소에 그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역의 구석구석에 보건소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택시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의료인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센터가 평택에 2개 있고 송탄에는 없어요. 혹시 이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여기에 응급의료시설에 혹시 소아 전담 의료 뭐 응급기관이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우리나라의 소아응급 전담 응급의료센터는 6개가 있습니다. 그게 순창대병원이 지금 돼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그 성세 아이돌병원이 밤 23시까지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227명이 보는 거고, 굿모닝 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모병원에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아 이제 그 하양지구에 그 허리 편한 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2026년까지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아 응급의료 센터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성세 아이 그 병원은 23시까지 하는 건가요? 예, 23시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아이들은 말을 제대로 표현력이 부족하고 어디가 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소아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울고 뭐 표현을 우는 걸로 내가 몸이 안 좋은 걸 표현을 우는 걸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택에 보면 아이들만이 전문으로 응급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병원이 24시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지금 성세병원 같은 경우는 23시까지 한다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은 뭐 새벽녘이나 그 밤에 갑자기 아프면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굿모닝 병원 같은 거는 어른들과 다 함께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평택에 24시간 아이 전담만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관내에 이제 박예병원에서 소사발 지역에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신축을 해요.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저기 박예병원 제가 이사장을 만났는데 그 박예병원에서도 이제 평택시에 소아응급 의료기관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병원 건립할 적에 소아응급의료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박예병원에도 소아과 의사가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소아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박예병원이나 굿모닝 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하고 이제 순창대병원은 이제 전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당직 의사를 해서 이제 그 콜하면은 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정립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요번에 그 용인에서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는 이제 그 퇴원 조치하고 응급 환자나 그런 거를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평택시도 이에 맞춰서 소아 응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응급 환자 치료에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게 꼭 잘 이루어져 갖고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좀 편하게 부모님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7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접종이 2021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뭐 분기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올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비교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 89개의 법정 감염병을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감염병 현상이 최고 많이 나타나는 게 주로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023년 4월 분석하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감염병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게 수두예요. 수두하고 그다음에 CR이라고 병원성 내균이라 해갖고 항생제 내균 감염병이 2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핵, 그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C형 간염 순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와 뭐 이런 모든 그 이상 기온 이런 걸로 인해서 병충해나 유충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됐어요. 낮에는 엄청 많이 덥고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유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일찍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염 대응 지역 협의체하고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거는 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반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는 평택시 의사하고 서방소 우리 관내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들이 모여서 평택시의 이제 간염병 양상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이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학교 같은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간염병 양상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지역사회에 간염병 환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 여기 하절기 방역 활동 추진은 5월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도 시작은 한 거죠 이미? 우리가 지금 방역은 이제 저기 연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월 달하고 이제 3월 달에는 동족이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하고 이제 5월 달에는 치약적으로 돼서 내는 거고, 근데 5월 달서부터는 이제 그 자연불화기나 치역설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로 지금 소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는 지금 방역 소독을 6월 초부터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연중으로 방역 소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시 지역의 그 시민들의 고충으로 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전년도에도 이거를 들었는데 설 연휴 당직 의료기관은 이게 저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약류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평택의 마약류 노출 정도는 어떻게 얼마 정도 되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게 아직 그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저기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해갖고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모모 연예인이 그 저기 그 이번에 적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 사례가 또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직 처분은 안 했고요. 만약에 그 정리되면은 처분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한 좀 꽤나 많고 작년에 지적된 거는 2건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그 처분 실을 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약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 이거 여기에서 이제는 주로 지도 점검 교육하면서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발견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일단은 이번 것은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마약류 이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이제 처방을 하면은 7일 이내에 보게끔 돼 있고 향정은 다음 월 10일까지 보고는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시로 나가서 이제 문제 업소라든가 민원 신고 들어온 데 가면은 일단은 그 마약류 취급 요령이든가 마약류 수불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이제 그 6월 26일 날이 마약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의사하고 약사에 함께 그 마약 퇴치본부하고 보건소 직원 병원 옆에 해갖고 평택역 AK 앞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갑자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마약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도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상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에서 평택시의 난임은 어느 정도 뭐 연령은 그 몇 세까지 이런 제한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요새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44세 이하도 44세 이상도 해주는 거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그 임시 난임부부 그 성공률이 17%였는데 올해는 지금 4개월까지 지금 4월 달까지는 지금 난임부부 성공률이 한 21% 정도 돼서 294건 중에서 62명이 임시에서 21%입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지금 관련 연령층이 늦춰져 갖고 성공률이 점점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한 21% 됐고 작년에 17%, 올해는 지금 4월 달까지 한 21%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그
저기 나이가 정해져 있었죠? 예, 근데 단가가 좀 틀렸죠. 금액이. 아, 금액이 예. 지금은 전 뭐 나이 전 정해진 게 없고 금액도 다 40 똑같이 아니 금액이 좀 틀려요. 40세 틀리죠? 예, 네. 44세 나이에 이하하고 따라서, 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 자기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틀리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8%대인데 저희는 그래도 1%대가 넘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3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경기도 1위 갖고 1.03% 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생 자녀도 보면은 첫째아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다자녀가 둘째아까지가 다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둘째아 출산율도 뭐 그렇게 적은 것 같지가 않아서 참 이거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출산율은 저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난임에 대해서 평택 씨가 특별히 뭐 다른 도에 비해서 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고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하나의 뭐 메리트라 그런 게또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지원이 150%밖에 안 돼요. 150% 이하 기준선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150% 이상은 평택시 자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 연구 중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난임 동결 그냥 난자 동결이라는 거 갖고 동결 시켜 갖고 이제 은행 자기 난자를 난자 은행 예. 해갖고 젊었을 때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아직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 냈기 때문에 저희 오늘 말씀드리려고 안 그랬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예. 지금 이제 계획 중이고요. 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경기도 최초로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네. 생각을 하셨고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요새는 결혼 시기가 늦춰졌잖아요. 예, 그 젊었을 때 건강한 난자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런 게 꼭 성공해갖고 저희 평택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시범적으로 해갖고 지원을 받으셔갖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난임에 대한 것도 지원비도 올해는 대폭 인상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전 나이가 제한이 없고 하니까 난임을 하려고 하는 아이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걸로 생각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난자은행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작.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은 배달이 신규 사업이에요. 배달이 생태교 야간 체조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참여율이 많죠? 우리가 당초에는 사실은 우리가 6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1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을 모셨었어야 하는데 또 부담될까 바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령대는 50대에서부터 한 70대까지 젊은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은 7시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딱 1시간만 하시는 거죠? 이런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도비 반환 사용 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아까 질병 중에서 고위험 질병군에 결핵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결핵 환자는 계속 이렇게 평택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니까 정해져 있는 환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 결핵 사업에서 좀 반납이 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이게 결핵 고위험군 검진비하고 검진을 받아야지만 고위험군이 검진비를 받아야지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검진을 안 받았을 적에는 이제 검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결핵 환자하고 접촉자 가족 분들이 검진을 받고 있고 밑에 있는 거는 결핵 전담 고위험관리위원 그 간호사하고 자재내성 결핵 환자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 결핵 환자들이 사실은 지금 그럼 숨은 결핵 환자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검사를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결핵은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 네, 김명수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 안중 평택 송탄해가지고 일요일 날 그 외국인 무료 진료가 좀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 평택 보건소는 그 화요일 아니 두 번주 일요일 날 하는 거고요. 안중은 세 번째 일요일, 송탄은 네 번째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예, 있더라고요.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평택 같은 경우는 3시에서 6시, 그다음에 안중은 이제 2시에서 5시, 송탄은 이제 2시에서 4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진행이 좀 이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면 뭐 불법 체류자든가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고요. 저희가 내과 같은 경우는 감기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수준으로 해드리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적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어깨라든가 무릎 같은 거 아픈 경우에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달부터 치과 진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혈액 검사도 하고 있는데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매독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나오면 치료가 되고 또 사례가 있는 경우는 에이즈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국으로 가게끔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도 이제 그 목적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갖고 오는 어떤 전염성 질환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최초에 시작을 한 거고요.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인 경우 같은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로 질환이 또 깊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는 모이질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좀 했고 또 점차 맨 처음에는 한 5-6명까지 홍보가 안 돼서 오다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이게 봉사자분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세 군데 지금 서부, 남부, 북부가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좀 다 다르죠? 네네. 이분들이 보통 몇 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한 12-13년 정도 계속 하고 있으신 거고요. 후에 이제 송탄 같은 경우는 좀 저희보다 좀 늦게 후발을 한 거고요. 안중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다들 봉사 단체들이 각각 나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도 감사한 일인데 이 봉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발생됐던 문제점들도 있었죠. 문제점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라든가 장소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치매 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성결교회에서 장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치매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데는 그리고 안중은 안중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송탄은 송탄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센터도 저희 보건소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들하고의 의견 조율도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봉사자들 이야기도 듣고 이 그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가장 많이 나간 게 파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막 팍스를 받아서 이제 외부에 갔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이 진료소에 오지 않는 분들한테 막 고액으로 팔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체계가 잡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보다는 진료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진료 위주면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자들로 그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진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무료 진료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취지는 외국인 무료 진료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처해 있는 거는 불법이나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약 처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이런 여기만 이제 찾아오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근본적인 게 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좀 진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초음파에 대한 거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공간 확보라든가 그거 좀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사- 선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은 뭐 개상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지금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예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중이나 이렇게 그 평택 그 남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내국인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까? 그거는 의료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되기 불법이라. 때문에 허가된 곳에서 진료를 봐야 되고 청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그건 쉽지 네,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무료 진료인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의료 행위라는 게 당연히 법적인 근거 하에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좀 시키고 이해를 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전국 시군구에 사례를 하고 우리 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전국 66개 시에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5개 시군구에서 대상 포진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이제 먼저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제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할까 했더니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택시 어떤 보건이나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경기도에서는 21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선행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업무의 과중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뽑아봤더니요, 이제 65세 이상 수급자만 우리가 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그냥 네. 차사익증도 아니고 수급자만 수급자만 거기까지도 해도 못 갑니까, 예, 예산이? 그게 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가면 아니요, 아니면은 수급자만 했을 때 예, 7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전체를 한다 그러면은 82억.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53억 들어가고
그래서 70세 이상을 낸다 그러면은 5억.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 어차피 이거를 이제 대상포진을 한다 그러면은 65세 수급자만 경비가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조례로 제정이 되면 10위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건 워낙 이제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을 하면서 예방 비용이 이제 과다하게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각종 이제 정보를 좀 통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들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좋은 조례가 나와서 근거 사항을 만들어 드리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이 6월달에 이제 있고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해년마다 마약류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 감독은 뭐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고 투약한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일이신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혹시 접하셨습니까? 예, 저기 그 봤습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예, 해서 예, 역학조사 예. 시료 채취해서 했는데 그 양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더라고요. 1,300명당 한 명이 매일 투약하는 양이 검출이 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항만이나 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외 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항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캠페인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하고 그저께 매스컴에 그 실업봉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마약류 사범은 알다시피 이제 경찰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개도를 하고 인허가 없어 네. 그걸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를 1년에 한 번씩은 거진 점검을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점검 지적된 데가 2군데고요. 올해는 사실은 지금 아직 그게 이게 이제 그 상부 기관에서 뭐 저기 뭐 요거 건수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따가 별도로 저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적발 건수가 좀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의사나 약사들이 그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재반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알다시피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하고 사실은 마약류 홍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그 이제 음료 마약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보건소 그다음에 마약.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이제 갖춰서 우리가 그 마약류에 대해서 홍보를 불법 마약류 홍보라든가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그 우리가 6월 말에도 이제 아동 청소년 금연 흡연 예방 금연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개 분야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뭐 교육청 뭐 그다음에 여러 단체가 같이 돼 있는데 요번에 그 마약류 음료, 그 마약류 심각성에 대해서 그때 아마 같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평택 보건소나 그 관에서 어느 정도의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서 마약류 사범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년에 1회 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1회는 기존에 해오던 거고 이렇게 평택시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상황이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정을 해서 저희 평택시 현안에 맞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1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벼랑간에 수시로 점검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캠페인을 벌여서 자각을 하셔야 되고 주위에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동참을 해달라고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문구에나 이런 부분에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약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했다는 거는 우리 평택시 사회 기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카인이나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접하신 분들이 끊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이나 아니면은 그 주위의 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좀 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는 걸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